경제사회학자, 소셜랩 접경지대 조형근 소장님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선 후보들이 전부 다 민주평화 공정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상식, 안철수 후보는 정의와 공정, 모든 후보가 공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게 지금 공정하다는 거 참 좋은 말 아니에요? 좋은 말이죠. 그런 거죠. 네.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네. 다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세상이 너무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참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면 이제 공정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자체로는 되게 추상적이어서 그렇죠. 어떤 공정이냐 이게 중요한 걸 텐데 제가 보면은 언론이나 정치가 주목하는 공정은 주로 공정한 경쟁의 룰이 무엇이냐. 네, 맞습니다. 이쪽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세계에서 경쟁이 제일 심한 나라 아닙니까? 네, 스카이캐슬 왜 나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2017년에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 국제 비교 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2017년에요. 예.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네 개 나라 대학생들 각 1,000명씩 합쳐서 4,000명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여기 여러 설문이 굉장히 다 흥미로워요. 고등학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우리는 저희 세대는 야간 자율학습.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기를 준 거죠. 사활을 건 전장. 전장. 예. 또 하나는 함께하는 광장. 광장. 두 가지 보기를 준 거예요. 사활을 건 전장이라고 답한 비율이 일본은 14%였습니다. 생각보다 적은데요. 그렇죠. 예. 중국하고 미국은 같아요. 40%. 자, 한국은 얼마쯤 됐을 것 같습니까? 99대니까. 90은 너무 심하셨다. 예, 81%. 81.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 사실 을들 사이 경쟁에 지친 저는 탈진 사회라는 표현 쓰거든요. 탈진했다. 네, 탈진했죠. 피로 사회도 넘어선 거네요. 네, 저는 피로 사회 넘어서 피로 사회 염두에 두고 그래서 네네. 한국은 피로 정도가 아니고 탈진이다. 바카스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렇죠. 네, 안 되죠. 바카스 10병 먹어도 안 됩니다, 이거. 예. 그래서 이제 잘 살고 힘센 갑들이 근데 을들한테 근데 너네는 아직도 경쟁이 부족해. 더해 하고 채찍질을 한단 말이에요. 힘들다. 네, 저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자살률 같은 게 그런 증거죠. 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공정이 필요할까? 네. 우리 을들이 자기들끼리 이전 투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세상, 이런 게 공정한 거 아니냐.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우리가 생각을 전진시켜 나가고 또 사회가 합의해 나가고 이런 게 이건 또 대선에서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런 경쟁 맞는 극단적 경쟁이 말하자면 대체로 신자유주의 1980년대 세처리즘이나 네. 레이거노믹스 이때부터 세계화된 거고 이게 한 40년 걸려서 이 결과가 그렇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그런 거죠. 예. 사실은 그럼 그런 이제 거죠. 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정, 예. 불평등이 해소된 공정, 예. 을들 간의 경쟁이 더 이상 불필요한 공정으로 가려면 또 한 3, 40년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우. 뭐 이제 저희는 기성세대니까. 예.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 또 네네. 더 어린 세대들은 살아야 될 세상 생각해 보면 3, 40년이 걸리더라도 가야죠. 네, 그 길로 맞습니다. 가야죠. 예. 그래요.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세대가 소위 이대남. 네네 맞습니다. 예. 이들이 이제 보수화됐다. 예. 내지는 반페미화됐다. 그래서 소위 20대 X새끼론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대남들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대남 현상 초기에 젊은 애들 남자애들이 찌질하다. 우리 동료 시민이 어떤 고통을 호소하는데 그걸 네. 찌질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주 잘못된 반응이다. 네. 자,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젊은 청년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자기가 뭔가 약자를 위해서 양보해야 될 강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군대 갔다 오잖아요. 네. 아주 결정적인 시기인데 이 시기에 과거에는 그나마 그걸 군복무 가산점 이런 걸로 그나마 좀 보상을 해줬는데 이젠 그런 것도 없어졌고 네. 여성들은 뭐 각종 할당제니 뭐니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받고 있는 국가에 충성한 대가로 보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는 억울한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복무에 대한 남성들의 피해의식을 청년 남성들의 피해의식을 아니 남자가 그것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요. 전 이것도 인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은 한국 국가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오랫동안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보상하지 않았어요. 네. 군복무 맞습니다. 가산점 정말 단돈 10원도 국가는 안 드리는 거잖아요. 네, 네. 또 마찬가지로 지금 뭐 사병들 월급을 좀 인상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네. 최저임금에 비해서도 정말 한참 모자라는 수준의 임금이고 그렇습니다. 국제노동기구적 기준에서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강제 노동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보상을 실제로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아니 그 우리나라가 돈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 네, 네. 한국은 사실은 선진국이잖아요. 네. OECD에서도 중상위권에 속하는 선진국인데 맞습니다. 이 정도로 젊은 청년들, 젊은 시민들의 시간과 청춘을 대가 없이 이렇게 강제로 국가를 위해서 복무시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죠. 네. 네. 이런 점에서는 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 반면에 이제 또 반면에 이런 면에서 우리 이 또 젊은 20대 남성들이 네. 조금 전에 반페미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우리가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구별해요? 뭐냐면 그 우리 이제 20대 남자라고 하는 책이 재작년 2019년이네요. 네. 나와서 이제 또 상당한 화제였죠. 네. 20대 남성을 분석한 책이었는데 일단은 흔히 하는 말로 모든 그런 뭐 여성에 대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반여성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취하는 네. 사람들은 20대 남성 중에 굳이 말하면 4명 중에 1명꼴. 네. 그때 여러 가지 뭐 질문을 던지고 그렇죠. 네네. 그렇죠. 조사를 통해서 했죠. 보면 예. 그 안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2019년에 20대 남자란 책에서도 그렇고 작년에 조사됐던 네. 그 알록소의 그 KBS 시사기획 창하고 네, 같이 했던 예, 것이죠. 그 거기를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20대 남자가 똑같은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네.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네. 소위 상층 출신의 20대 남성들일수록 더. 소위 말해서 더 능력주의적이고 능력주의적인 차별이 옳고 네. 그다음에 반여성주의적이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네. 그렇지 않다. 우리가 사람들 그런 식으로 뭐 이를테면 뭐 대학에 따라서 아니면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차별하는 게 옳지 않다.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이 옳은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훨씬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같은 세대로 묶어서 20대 남자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저는 이제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오히려 그러면 계급과 계층의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소위 10%와 90% 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불공정과 불평등의 네. 문제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추고 그 문제를 해소하는 데 사회가 노력을 기울여야 맞습니다. 되는 것이지 예. 공통적인 집단으로 묶을 수 없는 이대남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거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위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대남 현상 결과적으로 우리 세대 말하자면 40대 50대 꼰대 진보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칼럼 쓰셨던데. 예, 예전에 글 썼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젊은 청년들이 그냥 날 때부터 그런 생각 갖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경쟁 지향적이고 성취 지향적이고 능력이 좋은 게 훌륭한 거다. 차별 당연하다. 이런 세상을 누가 만들었나. 우리가 그전에는 아주 손쉽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회의 기득권들이 만들었다. 막 이렇게 말했는데 소위 86세대라고 소위 그러죠. 86세대. 86세대의 소위 엘리트들. 사실은 숫자로 많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소수인데 힘 있는 자리에들 많이 갔잖아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20세기 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외환위기 오고 이럴 때죠. 요 시기에들 전후에서 사회에 많이 진출했는데 이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실 때 86세대는 굉장히 평등지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맞아요. 그 면 있지만 또 한 면은 굉장히 시장지향적입니다. 그 당시 IMF 때 우리 재벌 중심 체제가 낳은 큰 비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소위 시장의 힘으로 합리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 최초로 국가 중심 사유를 벗어나서
시장 중심 합리화를 하자라고 생각했던 최초의 세대가 86세대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IT 벤처 기업가들 그다음 문화산업 이런 데서 그렇게 많이들 나온 겁니다. 네, 이분들이. 86세대들이죠. 이분들이 사회에 들어온 다음에는 기성의 체제, 기득권 체제와 투쟁하기보다는 경쟁했다. 아, 그래 경쟁에서 승리했구나. 네, 우리가 더 투쟁한 게 합리적으로 아니라. 잘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돈도 잘 벌고 더 평등하게 그렇죠. 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그래서 사실은 이 시기 이후에 뭐 예를 들면 김영삼 정부가 530 교육개혁 그게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는 수월성 중심 교육이거든요. 예. 김대중 정부가 교육부를 교육 인적 자원부로 만든 정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거부감 많이 들었어요. 예. 인적 자원으로. 그래서 인간이 능력이 중요해. 그래서 스펙, 평생 네. 교육, 우리 평생 동안 스펙 개발해야 돼라는 패러다임 만든 건 또 김대중 정부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사실은 글로벌한 추세거든요. 클린턴 정부, 토니 블레어 정부, 슈레더 다 정부 그랬죠. 다 중도 좌파 정부들이 이런 능력주의 세상을 만들었어요. 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 우리가 더 경쟁 잘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 책임 안에 86세대들의 책임이 저는 같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일반 그런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과 달리 중도의 일반인들은 자기 자식들을 명문대생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네. 86세대 진보를 자처하는 분들은 의식 있는 명문대생을 만들고 싶어 네, 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저희 세대의 책임이 크고 정말 근본적인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네. 이 체제는 그대로 둔 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 네. 라고 달려왔던 지난 세월에 대한 업보가 돌아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자, 네. 공정 이것 자체만으로는 네. 안 된다. 공정을 넘어서야 된다. 흔히 얘기하는 특히 네. 과정상의 공정 이 얘기를 넘어서야 된다. 불평등의 해소. 그다음에 지금 소위 꼰대가 된 진보를 자처하는 586 세대의 성찰과 반성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공정의 가치에 대해서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답변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아니 뭐 결론은 우리 사회의 격차를 축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어서 네. 뭐 어제 첫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네네. OECD에서 가장 불평등한 사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 입구에서의 작은 차이가 출구에서 거대한 차이가 되고 회복이 불가능하고 네. 한 나라 국민이라고 말하기로 힘들 정도로 노동시장이 격차되고 분단이 돼 있죠. 분단돼 있죠. 예. 이제 핵심은 결국은 교육 불평등과 노동시장 불평등을 음. 최대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네네. 예, 저는 복지를 늘리는 것 당연히 중요한데 네. 복지를 늘리는 거는 불평등을 사후에 완화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재분배라는 거. 예, 재분배죠. 그렇죠. 그 전에 사전에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 사전에 먼저 방지를 해야 사실 복지도 덜 들죠. 네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교육 불평등과 노동시장 불평등을 축소하는 게 핵심이고 네. 그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에 정말 이렇게 서열화된 네. 대학 서열 체제. 대학 서열 체제.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것도 심지어 이제 인서울에 더 점점 더 작은 대학으로 더 집중되는 네네. 이런 대학 체제를 근본적으로 좀 개혁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대학 개혁은 뭐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저는 거기에 이런 종류의 메시지가 좀 부재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 서열 체제를 어떻게 완화할 건가라고 네. 하는 이제 뭐 여러 다양한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불평등과 노동 불평등을 해소하자. 이게 공정의 가치를 다시 물었을 때 나온 지금까지의 답변이었습니다.